자, 19번째 단원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18단원에서 우리가 행렬의 뜻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당연히 문제 풀어야 되고요. 처음 얘기했듯이 연습 문제까지 싹 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 논리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념의 측면에서는 이런 게 돼야 돼요. 우리가 19단원 지금 배우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18단에서 뭐 배웠지? 그러면 행렬의 뜻 배웠습니다. 그리고 빈 종이에다가 행렬이 뭔지 배웠고요. 행과 열이 뭔지 각각 배웠고, 그 다음에 행렬의 성분이라는 게 뭔지 배웠고, 행렬의 꼴이 뭔지 배웠고, 행렬의 표기법이라는 것은 그냥 직사각형으로 다 배워야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A, I, J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 배웠죠. 그리고 상등, 두 개의 행렬이 언제 같다고 하는지, 이런 용어들 자체가 책을 보지 않고도 기억이 나고 각각이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쫙 상기해 보시고 안 되면은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19단원 행렬의 연산을 배울 건데, 지금 잘 보면은요, 이 연산이라는 게 여기 덧셈, 뺄셈, 실수배, 그리고 행렬의 곱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산하면 사칙 연산을 생각하기 쉬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자, 그런데 잘 보면은요, 이 실수배라는 것도 몇 배 하는 거잖아. 한 배, 두 배, 세 배. 이것도 곱셈이고요. 행렬 곱셈도 곱셈이에요. 지금 보면 덧셈, 뺄셈, 그리고 나눗셈하고 곱셈이 두 개인데 요 두 개의 곱셈이 완전히 다른 곱셈입니다. 실수배라는 건 어떤 행렬 앞에다가 하나의 실수를 곱하는 것. 뭐 실수는 2, 3, 4 이런 거지.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 행렬의 곱셈은 두 개의 행렬의 곱셈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곱하기 기호를 썼는데요. 실제로 행렬의 실수배나 행렬의 곱셈에선 곱하기 기호를 쓰진 않아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수의 곱셈이랑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행렬의 나눗셈이라는 것은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행렬의 나눗셈은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의 선배쯤 되는 그런 사람들은 역행렬이라고 해서 행렬의 나눗셈에 해당하는 개념을 배웠는데 지금 교과가 돼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나눗셈이 현재는 없다. 그리고 이 실수배와 곱셈이 좀 다른 거다. 요 정도 하고 실제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먼저 첫 번째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한 도입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행렬의 덧셈과 뺄셈과 실수배 등은 하나의 약속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그랬어요. 약속으로 정한다는 것이 이 용어들을 정의하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것은 마음대로 정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행렬이 이용되는 구체적인 예에서 자연스럽게 뜻이 통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어요. 자,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것을 정의할 때 정의는 약속이니까 그냥 약속을 해버리면 끝입니다만 아무렇게나 약속할 수는 없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들과 뭔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정의를 해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행렬의 연산이 왜 이렇게 정의되었는가에 대한 정의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요건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갑과 을의 국어 성적과 수학 성적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리고 1학기와 2학기를 이렇게 각각 나타냈어요. 그쵸? 갑은 뭐 국어 성적이 4점 올랐네요. 이런 식인데 이 1학기, 2학기 성적을 둘 다 2 곱하기 2 행렬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각 과목끼리의 성적의 합을 하나의 행렬로 만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뭐예요? 갑의 국어 성적의 합, 요 놈은 갑의 수학 성적의 합, 요 놈은 을의 국어 성적, 요 놈은 을의 수학 성적의 합이겠죠. 이런 식으로 더해서 1학기와 2학기의 성적 합을 나타내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덧셈을 정의할 때는 어떻게 한다? 요렇게 했을 때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는 것으로 약속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또 1학기 성적이 2학기 성적에 비해서 얼마나 더 좋은가를 알아보는 데는 A 빼기 B. 자, 뭐냐면요. 요 A하고 B가 각각 1, 2학기의 갑과 을의 성적이잖아. 그치? 그럼 A에서 B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1학기와 2학기의 성적의 차이가 나올 것이고 이 값으로 성적이 올랐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뺄셈은 이렇게 약속한다는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와 2학기의 평균 성적은 어떻게 해요? 두 개의 성적을 더한 다음에 각각의 2분의 1 곱하면 되는 건데 그걸 두 행렬의 합에다가 2분의 1 곱한 것으로 약속하면 좀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이건 수업 시간에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은 차의 정의, 요것은 실수배의 정의 요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행렬의 합차 실수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간단히 예를 든 거고 이제 진짜 정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행렬의 합차 실수배에 대한 정의를 하나의 박스로 정리를 해놨네요. 1번과 2번은요. 1번과 2번은 행렬의 합과 차, 즉 덧셈과 뺄셈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했는지 보자.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첨자로 쓰는 것은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그런 뜻이라 그랬죠. 두 개의 행렬을 더하면 각각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됐죠? 그냥 요거 더해서 이거 더해서 이거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뺄셈도 어떻게 해요? 대응하는 것끼리 빼면 됩니다. 이게 행렬의 덧셈과 뺄셈의 정의인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덧셈이든 뺄셈이든 간에 A와 B가 같은 꼴의 행렬일 때만 가능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건데 대응하는 성분끼리 빼기 위해서 빼거나 더해야 되는데 만약에 A에 대응하는 성분이 B에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대응하는 성분이 있으려면 같은 꼴인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실수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K는 실수예요. 행렬이 아니라 뭐 3, 4 이런 숫자일 수 있겠죠. 어떤 실수 K에 대해서 행렬 A의 모든 성분을 K배한 것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A의 K배라고 불러요. 그리고 KA로 나타내는데 조심해야 될 건 이 K는 실수고 이 A는 행렬이기 때문에 실수와 행렬의 곱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곱이 아니라 그냥 행렬 A의 K배라고 읽어야 돼요. 조심하세요. 이 곱셈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학습이 되느냐. A가 이런 행렬이면은요. A 앞에 실수 K를 붙여놓은 것은 각각의 성분을 K배한 거랑 똑같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밑에 어드바이스가 있는데 한 가지 볼게요. A하고 B가 이러한 행렬이라고 칩시다. 그럼 두 행렬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더하려면 1 더하기 3, 2 더하기 0. 그 다음에 요놈에 A의 1행 3열의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긴 있는데 여긴 없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있는 걸 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덧셈과 뺄셈을 정의할 수가 없다라고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같은 꼴일 때만 합과 차를 정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기 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두 행렬의 연산이 가능한 것은 이를 계산하시오 그랬는데요. 일단 두 행렬의 전부 다 뭐예요? 합, 그리고 합, 요놈은 차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꼴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얘는 1 곱하기 2행렬, 1 곱하기 2행렬 가능하고요. 얘는 2 곱하기 3행렬, 2 곱하기 3행렬 가능하죠. 근데 요놈은 1 곱하기 2, 요놈은 1 곱하기 3행렬이니까 2번은 일단 연산 자체가 안 된다. 자, 가능한 거 해보라 그랬는데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라고 4번만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2 곱하기 행렬이고요. 행렬 앞에 실수 2가 붙어 있습니다. 행렬의 실수배 얘기고요. 이 2를 어떻게 한다? 각각의 성분에 곱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걸 계산하면은요. 2, 4, 8,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4,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뒤에 것도 요 각각의 성분에다가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3, 9, 마이너스 6, 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두 행렬의 덧셈이니까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하면 5, 3, 마이너스 5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영행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영행렬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를테면 하고 나와 있는데 요놈은 지금 2행 1열이니까 2 곱하기 1행렬, 얘는 1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2행렬, 그리고 2 곱하기 3행렬 여러 가지 행렬이 있죠. 행렬의 꼴은 다른데 전부 다 모든 성분이 0이라는 건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행렬의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영행렬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영행렬이라고 하면 그냥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영행렬은 단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실수에서 0은 단 하나 있지. 그런데 행렬에서는 꼴에 따라서 영행렬이 하나씩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렬이 다 영행렬이지만 사실은 다른 행렬이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거의 어떤 행렬만 다룰 거냐면 이렇게 0000 같은 2 곱하기 2행렬 이걸 이제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아니면 2x2 행렬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렬을 거의 다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혼동한 연료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배우지만 그래서 혼동한 연료가 없을 때는 간단히 그냥 대문자 5라고 나타내면 영행렬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영행렬이 어떤 꼴인지는 문맥에 따라 판단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A라는 행렬을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영행렬이 주어져 있죠. 두 행렬을 더하면 성분끼리 더하면 되는데 0 더하면 항상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대로 A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A에다가 영행렬을 더한 것과 영행렬에다가 A를 더한 것이 다시 A가 된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건 마치 모든 실수에 0을 더하면 그 자신이다랑 똑같은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 영행렬을 더하는 것은 실수에서 0을 더하는 작업과 동일하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물론 같은 꼴의 행렬이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냈냐면 A에서 A의 모든 성분의 부호를 바꾼 것을 성분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A가 A, B, C, D일 때 각각의 성분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것을 행렬 A에다가 전체 마이너스를 붙인 것으로 약속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얘기는 각각의 성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이랑 같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A에 마이너스 1배를 한 것은 마이너스 A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죠? 예, A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A니까. 그래서 어떤 문자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A다. 이것도 역시 어때요? 실수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실수와 동일한 성질이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A랑 마이너스 A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두 개 더할 건데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하면 다 0이니까 영행을 된다. 이것도 뭐예요? 실수와 동일한 성질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되겠죠? 그래서 영행렬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인 형렬 이 행렬에다가 따로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이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A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모든 성분에 마이너스 붙인 것. 자, 계속 볼게요. 행렬의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행렬의 차라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대응하는 성분끼리 뺀 거라 그랬죠? 그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A라는 행렬이 A, B, C, D고 B라는 행렬이 P, Q, R, S일 때 A에서 B를 뺀 것은 성분끼리 뺐고요. 근데 A 빼기 P라는 걸 우린 뭐라고 쓸 수도 있어? A 더하기 마이너스 P라고 쓸 수도 있죠?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다 덧셈이니까 이것은 다시 A, B, C, D에다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R, 마이너스 S를 더한 거랑 같은데 요 놈이 지금 뭐예요? B의 성분의 부호를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B죠. 그래서 우리는 A-B라는 행렬과 A에서 B를 뺀 행렬과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한 행렬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 역시 뭐 실수와 동일합니다.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뺀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B라는 행렬을 더한 것 같다라고 기억을 해도 좋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풀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보면은 행렬 AB가 있고 첫 번째 A-B를 구하라 그랬고 두 번째 B 더하기 X는 A를 만족하는 X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항에서 X는 A-B니까 X랑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 항을 한다는 것은 언제 한 거야? 방정식 같은 실수의 연산에서 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실수와 거의 동일한 것 같지만 행렬의 연산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 B를 이 항에서 A-B로 쓴 것 같은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작업 너무 당연하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해보는 게 좋아요. 해보는 게 좋아요가 아니라 해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A에서 B를 빼면 각각에 대응하는 성분 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직접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 A, B는 나와 있어요. 근데 B 더하기 X는 A를 만족시키는 2 곱하기 행렬 X라 그랬으니까 이 X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X라는 행렬을 일단 뭐라고 쓸 거야? X, Y, G, W라고 쓸 겁니다. 다 미지수고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 A, B, C, D와 E, F, G, H는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B 더하기 X가 A라 그랬으니까 B와 X를 더해보면 B와 X의 성분을 더해야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E 더하기 X, F 더하기 Y, G 더하기 G, H 더하기 W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A랑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요 놈이 A랑 같아야 됩니다. 요게 A라는 행렬이죠. 그러면 두 행렬이 같으려면 행렬이 같기 위한 조건이 뭐야? 대응하는 성분끼리 같아야 되죠? 그럼 2 더하기 X는 A가 돼야 되니까 지금 우리 뭐 구하는 거죠? 그렇지. 행렬 X를 구하는 거지. 그럼 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X는 A-I라고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Y는 뭐라고 쓸 수 있고 B-F 요놈과 요놈이 같다 해서 G는 C-G 마지막으로 W는 D-H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X라는 행렬은 A-E, B-F, C-G, D-H라고 쓸 수 있는데 잘 보니까 둘이 어떻습니까? 둘이 같아요. 즉 X는 A-B라는 뜻입니다. 자,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X와 이 A-B가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B 더하기 X는 A라는 식에서 X를 계산해봤더니 A-B가 되더라는 얘기는 마치 실수처럼 이 B를 이 항에서 뺄셈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항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역시 뭐야? 실수와 완전히 동일한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선생님, 거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거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행렬의 연산은 새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보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의 내공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행렬의 덧셈 실수배에 대한 기본 법칙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암기하면 안 됩니다. 암기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렬의 덧셈과 뺄셈과 영행렬의 뜻을 상기하면서
직접 행령들을 가지고 얘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하나씩 짚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 A, B, C, O가 같은 꼴의 행렬이고, 이 O라는 것은 뭐냐면 영행렬이야. 첫 번째, A 더하기 B랑 B 더하기랑 같다. 교환법칙이라고 부르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할 때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더하든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더하든 관계없다. 결합법칙이라고 하죠. 덧셈에 대해서. 그리고 영행렬을 더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되겠죠? 그리고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더한 것은 마이너스 A에다가 A를 더하고 이건 0이다. 영행렬이다. 정확히는. 그죠? 그리고 A, B, O는 행렬이고요. K와 L은 실수입니다. 하나에. 그랬을 때 A에 L배하고 KB 하면 그냥 KL배 한 거랑 같다라는 얘기고요. 실수가 앞에 더해져서 가로로 묶여져 있으면 KA, LA로 바꿀 수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 KA, KB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합법칙, 분배법칙인데요. 너무 당연합니다. 직접 해보면 돼요. A에다 1 곱하면은 그냥 뭐야? A고요. 그쵸? 그 다음에 A에 마이너스 1배 하면은 마이너스 A가 된다. 당연한 얘기고 4번도 어떤 실수 K를 영행렬에 곱해봐야 영행렬이다. 자, 근데요. 요 부분은 좀 조심합시다. 여기서 이 K는 실수고 얘는 영행렬이야? 이건 당연하죠. 왜냐면은 영행렬에다가 어떤 실수배를 해봐야 모든 성분이 0이니까 다 곱해도 0이겠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A는 행렬이고 이건 실수 0입니다. 얘는 대문자 5고요. 그러니까 A에다가 어떤 실수 0배를 하면 각각의 성분이 0배 되는 거니까 모든 성분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영행렬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K하고 이 0은 실수고 얘도 실수 0이야. 근데 여기는 O하고 여기 A는 행렬이죠. 그래서 이 O는 영행렬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외우지 마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해봐야 돼 사실은. 예를 들자면 이게 선생님이 지금 원래는 이 예습 강의는 굉장히 짧게 찍는 게 목표인데 지금 이제 이 강의가 내가 이제 행렬부터 찍고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이제 듣는 학생이 있죠. 예, 누군지 말 못하고 그 학생이 볼 때 좀 도움이 되도록 다른 얘기를 하느라 좀 깁니다. 처음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 4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K 곱하기 영행렬이 항상 영행렬이라고 그랬지. 그럼 어떤 식으로 해봐야 되는 거냐면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0이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0, 그치? 그리고 K는 실수죠. 그럼 K 곱하기 5 영행렬은 K에다가 0000 이렇게 쓴 거고 행렬의 실수배의 뜻에 의해서 K 곱하기 0, K 곱하기 0, K 곱하기 0, K 곱하기 0이 되는데 K 곱하기 0은 전부 다 실수에서는 다 0이죠. 어떤 수에 0 곱하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영행렬이다. 이 과정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하고 이걸 해보면서 이 내용이 그냥 외운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내용이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하겠지 하고 외우는 거랑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아는 거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이 행렬의 기본 성질이죠. 합차 실수배에 대한 거. 선생님이 직접 해보라고 했는데 그걸 직접 해보라는 문제예요. 실수 KL과 행렬이 있을 때 A의 L배에다가 다시 K배 한 것과 A의 KL배 한 게 진짜 같은지 이걸 행렬의 실수배의 정의에 맞춰서 한번 직접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6번도 마찬가지죠. 예, A라는 행렬과 영행렬이 있을 때 다음의 성립함을 보이란 얘기는 A에다가 한 배 한 것과 A가 진짜 같은지 그리고 A의 마이너스 1배 한 것과 마이너스 A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서로 같은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요건 이제 앞에 건 선생님이 해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직접 해보시고요. 수업 시간에 필요하다면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19-1번 A와 B라는 두 개의 행렬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끝까지 풀지 않을 겁니다. 풀이 과정의 개요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행렬 X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습니다. A, B는 알고 있고요. X는 모르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행렬의 합과 차와 실수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수 연산과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항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앞에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잘 보면 이제 A, B는 알고 있는 행렬이고 X가 지금 모르는 행렬이잖아요. 그쵸? 예. 그럼 얘는 마치 뭐처럼 볼 수 있냐면 이 X라는 행렬이 미지수, 아직 모르는 것이고 그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동일한 과정으로 풀어도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항하고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고 이런 거죠. 자, 2번만 한번 해볼게요. 2번에서 X 더하기 2의 2에
3배, 그 다음에 x 더하기 a 더하기 b의 2배라 그랬습니다. 일단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3x 더하기 6a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쪽은 x 더하기 2a 더하기 2b라고 쓸 수 있죠. 실수와 마찬가지로 이항하고 이항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항해서 쓰면은요, 요 놈은 이 x는 4a 플러스 2b가 아니라 선생님이 요건 잘못 썼네요. 그죠? 예. 마이너스 4a 플러스 2b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실수 연산은 동일하죠. 그리고 양변을 2분의 1배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될 텐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실수의 연산에서는 습관적으로 2분의 1을 곱한다 내지는 2로 나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2로 나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행렬과 실수의 곱셈 연산이 아니라 실수배라고 했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뭘로 나눴다, 뭘로 곱했다가 아니라 양변을 2분의 1배 했다, 2분의 1배만큼 실수배 했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런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과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행렬의 곱셈을 나중도 아니죠. 좀 이따 배울 건데 행렬의 곱셈을 배우고 나면 이 곱셈과 실수는 다른 거기 때문에 곱셈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제가 양변을 2분의 1배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제 더 보죠. 자, 쉬운 문제입니다. 19-2번. P라는 행렬이 1001, Q라는 행렬이 1221이야. 그때 행렬 4224를 실수 XY를 이용해서 XP 더하기 YQ의 꼴로 나타내라 그랬죠. P하고 Q가 주어져 있으니까 XP 더하기 YQ의 꼴로 나타나는 얘기는 X배의 1001, Y배의 1221로 쓰란 얘기입니다. 실수배는 이 X를 각각 곱한 거니까 X00X가 되고요. 요 안에 거에다가 각각 Y를 곱하면 Y, 2Y, 2Y, Y가 되고 덧셈은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Y, 0 더하기 Y, 0 더하기 Y, X 플러스 Y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이게 4224가 될 거고요. 그럼 X 플러스 Y는 4고 2Y는 2고 2Y는 2고 X 플러스 Y는 4네요. 그죠? 계산하면 Y는 1, X는 3이니까 X는 3, Y는 1이죠. 근데 1은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이건 3P 더하기 Q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드디어 행렬의 곱셈인데요. 이번 강의는 딱 행렬의 곱셈의 약속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곱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할 거예요. 왜냐면 좀 얘기가 길입니다. 굉장히. 자, 보겠습니다. 행렬의 곱셈 해놓고 이렇게 써 있어요. 1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1 행렬의 곱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죠? 근데 일단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겠냐면요. 행렬의 곱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곱셈과는 사뭇 다르다. 약간 새로운 연산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행렬의 곱셈의 모티브가 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두 개의 표가 있는데요. 자, 상품이 있어요. 공책, 연필. 그리고 단가라는 것은 하나 가격이겠죠. 그죠? 공책은 한 권에 800원, 연필은 250원이래. 많이 싸네요. 옛날에 만든 책이라 그런가? 이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홍성대 아저씨. 자, 표 2는 뭐냐면요. 공책과 연필의 수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건 뭐냐면 판매자, 다시 말하면 뭐 문구점 같은 데서 공책과 연필을 이 가격에 판다. 그러니까 판매자의 입장에서의 공책 연필의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가가지고 공책과 연필을 살 거거든. 그러니까 구매자의 입장에서 나는 공책이 4권 필요하고 연필이 3권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로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건 뭐냐면 이런 가격을 가진 공책과 연필을 내가 각각 4권 그리고 3개를 사려고 하면 얼마가 될 것인가가 나의 궁금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뭐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구매하는 데들은 총 금액을 구해보고 싶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공책이 800원짜리가 4권이니까 그리고 연필 250짜리가 3개니까 총 구매 금액은 800 곱하기 4 더하기 250 곱하기 3이 될 거고요. 이걸 계산하면 하나의 수 395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이게 행렬의 곱셈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표 1을 행렬 A로 나타내 봅시다. 800, 250이에요. 공책과 연필의 가격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행렬 B를 내가 구매해야 된 공책과 연필의 수량, 요것을 세로로 43이라고 나타내 보잔 말이야. 그럼 여기서 행렬 A, B의 곱셈이라는 것은 행렬의 곱이죠. A, B라는 것은 어떻게 약속이 되느냐? 800과 4를 곱하고 250과 3을 곱한 것으로 약속이 돼요. 800과 250 그리고 4, 3의 곱인데
800 곱하기 4, 250 곱하기 3. 요 계산이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실수 3950이 나오는데 실수는 곧 1 곱하기 1 행렬과 같으니까 이건 성분이 한 개인 행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행렬의 곱셈이에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잘 보세요. 여기도 공책 연필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공책 연필이 있어야 되겠죠. 여긴 가로로 돼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800, 250. 여기는 세로로 돼 있어요. 4, 3 수량. 이렇게 하나는 가로로 된, 즉 행으로 이루어진 행렬이고 하나는 세로로 된 행렬일 때 우리는 A, B와 X, Y 행렬의 곱을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AX 더하기 BY라는 하나의 원소를 가진 행렬이 된다라고 약속을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렬의 곱셈의 정의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곱셈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면 이 하나의 행과 하나의 열을 첫 번째 거 곱하고 두 번째 거 곱해서 더한 거예요. 그럼 두 개짜리만 되냐, 길이가? 아닙니다. A, B, C라는 한 개의 행과 세 개의 열로 이루어진 이러한 행렬과 한 개의 열과 세 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행렬을 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곱해요? AX, BY, CG. 그러니까 이 행과 이 열을 대응하는 순서끼리 곱한 다음에 더한 것, 즉 AX 더하기 BY 더하기 CG가 되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이 꼬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행으로 이루어진 행렬과 하나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을 곱하면 각각에 대응하는 것이 곱해서 더한 것이 즉 하나의 실수를 성분으로 하는 행렬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행렬의 곱셈에서 가장 기본 성질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한 개의 행과 한 개의 열을 곱한 것은 어떻게 의미가 되느냐? 대응하는 것이 곱해서 싹 더한 게 된다.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제 위에도 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행과 하나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을 곱하면 한 개의 실수가 된다는 건 알았고요. 일반적인 행렬의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자, 뭐라고 할 거냐면 2 곱하기 2 행렬끼리의 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세요. 첫 번째 표는 뭐냐면 공책과 연필의 가격이야. P상점과 Q상점이 있는데 P상점에서는 공책 800원, 연필 250원, Q상점은 좀 비싸게 팔죠. 850원과 3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수량인데 갑과 을 2명의 학생이 있어요. 갑은 공책 4권과 연필 3권이 필요하고 을은 공책 5권과 연필 2권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이라는 걸 한번 봐두자고. 자, 그때 우리가 어떤 걸 쓸 거냐면 여기다가는 갑이 P상점에서 산다면 얼마가 될 것이냐. 갑이 Q상점에서 산다면 을도 P와 Q상점에서 산 금액을 쓸 건데 지금 갑이 P상점에서 샀을 때는요. 800원짜리를 4개, 250원짜리를 3개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갑이 Q상점을 이용했을 때는 850원짜리 4개, 300원짜리 3개 이런 식이 되겠죠. 을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하나의 행렬로 보잔 말이야. 그럼 얘가 하나의 2차 정사각 행렬, 얘도 2차 정사각 행렬인데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의 행과 이 하나의 열을 곱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행이 있고 여기에 두 개의 열이 있는데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한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1,1성분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곱한 게 1,2성분이 됩니다. 세 번째 행과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한 게 2,1성분이 되고요.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곱한 게 2,2성분이 돼요. 이렇게 행과 열이 여러 개 있는 행렬, 여러분들이 할 건 사실은 거의 이제 2x2 행렬끼리만 곱하게 될 텐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 있는 거는 행, 뒤에 있는 건 열을 찾아가지고 행과 열을 곱해서 더한 것이 성분으로 갑니다.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A, B, C, D와 X, Y, U, V라는 행렬의 곱을 생각해 볼게요. 앞에 있는 행렬에 행이 있습니다. 1행과 2행이 있고요. 뒤에 있는 행렬에 열이 있죠. 1열과 2열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곱한 건 뭐가 되냐면 자, 1,1성분에는 1행과 1열을 곱한 게 와요. AX 더하기 BY가 여기 옵니다. 되겠죠? 1,2성분에는 1행과 2열을 곱한 게 옵니다. 어렵지 않지? AU 더하기 BV. 2행과 1열을 곱한 게 2,1성분이 될 거고요. 2행과 2열을 곱한 게 마지막 2,2성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렬의 곱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죠? 행과 열을 곱한 게 아니라 성분이었죠? 그러면 A의 i번째 행과 B의 j2번째 열을 순서대로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두 개를 곱한 행렬의 i, j 성분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2,2 성분을 보면 A의 두 번째 행과 B의 두 번째 열을 곱해서 더한 게 2,2 성분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본 정석이라고 해서 박스 안에 행렬의 곱셈의 여러 가지 예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 건데요.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A와 B 두 개의 행렬의 곱은요, A의 i번째 행과 B의 j번째 열을 곱한 게 뭐가 된다? A, B의 i, j 성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앞에 거에서의 행과 뒤에 거에서의 열을 이렇게 곱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앞에 건 행, 뒤에 건 열이야. 앞에 거 행 1개, 뒤에 거 열 1개죠. 하나의 행과 하나의 열을 곱했으니까 하나의 수 ax 더하기 bi가 나옵니다. 되겠죠? 2번은요. 행 하나, 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 성분에는 1행, 1열의 곱. 여기에는 1행, 2열의 곱. 되겠죠? 자, 요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요거는 잘 보면은요. 앞에 건 행이지. A, B 위아래로 있으니까 행이 2개고 열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요. 1행 1열 곱한 거, 1행 2열 곱한 거. 2행 1열 곱한 거, 2행 2열 곱한 게 각각에 온다는 얘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이 행렬의 곱셈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기 문제 좀 풀어보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이쪽은요. 자, 이제 행렬의 곱셈에 대한 걸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행렬의 곱셈에 대한 3가지 중요한 정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볼 텐데 보기 전에 맨 아래에서 출발할게요. 우리가 어떤 두 개의 행렬을 곱할 때 행렬의 곱셈의 방법이 뭐냐면 앞에 있는 행렬의 i번째 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j번째 열을 곱했을 때, 그치? 요거 곱하고 그 다음 거 곱하고 그 다음 거 곱해서 쫙 곱해서 더해 나갔을 때 그 곱한 결과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바로 곱한 행렬의 i, j 성분이 된다 그랬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요놈과 요놈을 곱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행에 들어있는 성분의 개수하고 이 열에 들어있는 성분의 개수가 같아야 딱딱딱 곱해 나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행렬에서 행의 길이와 두 번째 행렬에서 열의 길이가 같아야만 행렬의 곱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A의 열의 개수라는 게 뭐냐면 A의 열이 몇 개 있느냐를 의미하는 게 바로 뭐야? 행의 길이랑 똑같아요. 맞죠? 한 행에 있는 성분의 수가 여기 있는 총 열의 개수랑 같습니다. 이거 이해되죠? 즉 A의 열의 개수는 A의 행의 길이와 같고 B의 행의 개수는 A의 열의 길이와 같습니다. 근데 밑에서 행의 길이와 열의 길이가 같아야지 곱셈이 약속이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가 같아야 하겠죠. 첫 번째 얘기가 이런 얘기고요. 이해되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면 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곱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뭔지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 얘기는, 자, 우리가 A가 L 곱하기 M 행렬이고 B가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치시다. 이 L이 뭐예요? 행의 개수죠. 얘는 열의 개수입니다. 그쵸? 얘가 뭐의 개수요? 행의 개수, 얘가 열의 개수야.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앞에서 A의 열의 개수하고 B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며? 그럼 A의 열의 개수인 이 M과 B의 행의 개수인 M이 같아야만 곱셈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곱한 결과는 뭐가 되냐면 요렇게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A에서의 행과 B에서의 열을 하나를 곱한 게 그 행렬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여기 행이 N개가 있고 여기에 열이 N개가 있으면 당연히 L개의 행과 N개의 열을 곱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도 행과 열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두 개를 곱하는 게 성립을 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놈이 같아야 돼. A의 열의 개수, 다시 말하면 행의 길이, B의 행의 개수, 열의 길이 같아야 되고, 그 곱한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요 M과 N이 돼서 M 곱하기 N, L과 M만 남아서 이런 행렬이 된다라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 계속 얘기합니다.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수업 시간에도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행렬의 곱셈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연습할 시간이죠? 자, 보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랬고요. 문제가 12문제나 나왔죠? 왜 12문제나 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보란 얘기입니까? 네, 연습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계산하면서 행렬의 곱셈 연습은 자연스럽게 될 텐데, 기본적인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제 뒤에 가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그 연습을 해두기 바랍니다. 기본은 이거라 그랬어요. 행렬의 곱셈은
앞에 있는 행렬에서 i번째 행과 뒤에 있는 행렬에서 j번째 열을 곱한 게 하나의 성분이 되는데 바로 i, j 성분이 된다. 곱한 행렬에.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당연히 얘랑 곱하려면 i번째 행과 j번째 열의 길이가 같아야겠죠. 되겠습니까? 1번과 12번 두 문제만 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볼게요. 자, 앞에 있는 것의 행과 뒤에 있는 것의 열을 곱합니다. 행 1개, 열 1개니까 구하는 결과는 1 곱하기 1 행렬일 거예요. 어떻게? 3 곱하기 2, 4 곱하기 5.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래서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5가 되고요. 구한 결과는 26이라는 하나의 수가 되죠. 되겠죠? 1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의 행과 뒤에 있는 것의 열을 곱할 거예요. 행이 2개 있고 열이 1개 있네요. 행의 길이 2고 열의 길이 2니까 곱셈 가능하겠죠? 1행과 1열의 곱은 3, 2, 3, 7. 2행과 1열의 곱은 마이너스 2, 2, 5, 3. 되겠습니까? 요 놈은 계산하면 28이 되고요. 27인가? 28. 27이네요. 선생님이 암산을 잘 못합니다. 28, 21. 아, 이거 27인데 못하다. 고쳐놓읍시다. 자, 뭐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받을 게 있는데 요 행렬이 있는데 이것이랑 두 개의 행렬의 곱인데 얘네들을 그대로 한번 거꾸로 써볼게요. 2, 5, 3, 4라고. 그러면 이제는 앞에는 하나의 행이 있고 뒤에는 하나의 뭐가 있으니까 열이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아니지. 이게 아니라 뭐야? 그러니까 수업을 그냥 막 따라오면 안 돼. 앞에는 행이 2개 있고 뒤에는 열이니까 열이 2개 있습니다. 그럼 나오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2 곱하기 2 행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1,1 성분은 첫 번째 있는 2하고 3을 곱한 6이 1,1 성분이 되고요. 두 번째 성분은 2하고 4를 곱해서 얼마가 되고요? 8이 되고요. 세 번째 성분은 5하고 3을 곱해서 세 번째가 아니지 2,1 성분은 15가 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2,2 성분은 5, 4, 2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보면은요. 여기서 이 두 개의 행렬의 곱이 순서만 바뀌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행렬의 곱셈에서는 일반적으로 AB를 곱한 것과 BA를 곱한 것은 당연히 같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결과가 꼴도 달라지죠. 그래서 꼴이 같아도 이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렬의 곱셈은 일반적인 수의 곱셈이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행렬의 곱셈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들이 있어요. 자, 그건 이제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행렬의 곱셈의 정의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잠깐 얘기를 할까요? 다음 시간에 뭐 할지? 행렬의 곱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과 계산의 테크닉 할 거고요. 오늘 수업까지는 기본적인 연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연습하면 끝입니다만 다음 수업부터는 조금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자, 수고하셨어요.